오늘은 얼굴에 생긴 심한 결절성 여드름으로 저와 상담했던 29세 남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또 부위별로 왜 여드름이 그곳에만 오는지도 함께요. 인성님은 보통 체격에 얼굴은 까무잡잡한 잘생긴 남자분이세요. 온갖 피부과를 다 다니고 시술도 자주 받지만 늘 새로운 여드름이 생기고 이게 굵어지고 결절로 단단해져 잘생긴 얼굴은 어느새 금방 얼굴과 턱 부분이 올록볼록 붉게 튀어 올라오고 얼굴색도 어둡고 칙칙하며 부분적으로 패인 부분도 보이세요. 인성님은 어머니를 따라 저희 약국에 들어오셨는데 처음부터 불만이 가득 차 투덜거리시네요. 저에게도 조금 퉁명스럽게 말씀하시고요. 기색을 보니 억지로 엄마 손에 이끌려 오신 것 같아요. 아마 유명한 피부과에서도 못 고친 여드름을 무슨 약국에서 고친다고 자기를 약국으로 끌고 오며 또 한약을 먹으려면 한의원에 가야지 무슨 약국이냐며 한참을 실갱이를 했을 게 분명해 보여요. 어찌되었든 저는 저대로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릴 거예요. 착한 어머니, 저를 믿어주신 어머니를 봐서요. 저는 인성님에게 소화 상태며 식욕, 대변이나 수면, 이후 피곤 상태를 묻고 요새 스트레스가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인성님은 다리를 꼬고 몸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계속 퉁퉁거리며 예의 없게 행동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간에 열이 떠서 여드름이 계속 올라올 텐데 본인이 평소에 잠도 빨리 자고 음식도 주의하고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는 조절해 주어야 제가 도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인성님이 선생님이 뭔데 제게 스트레스를 조절하라 말아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하면 약 안 먹어도 낫겠네요 하며 언성을 높이며 욱하시네요. 옆에 있는 엄마는 아들의 행동에 당황하셨는지 아들의 옆구리를 콕 찌르시고요. 맞아요. 모든 병이 본인이 바뀌어야 완전히 나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않고 한약을 먹으면 먹을 때는 피부가 가라앉고 완전히 낫는 것 같아도 지금처럼 쉽게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간에 열이 차고 이 열로 피부에 열이 차서 여드름이 다시 심해지게 돼요. 그럼 산소약국에서 여드름 고친다고 한약 먹었는데 아무 효과도 없었다고 떠들어도 되겠죠? 저는 그런 사람 고쳐주고 싶지 않으니 제 말을 잘 따라 완전히 고칠 거면 상담을 계속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지금 가도 돼요 라고 따끔하게 말해주었네요. 인성님은 본인이 갑자기 욱한 것도 예의 없이 함부로 말한 것도 또 갑자기 일어나 나가기도 마음이 꺼림직했는지 자세를 다시 바르게 하고 제게 정중히 말하네요. 약사님이 고쳐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성님은 음식 습관도 과로도 매일 쌓여만 갔던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저와 일주일마다 만나면서 대화하고 응어리를 풀어나가면서 하루에 감사일기를 5개씩 숙제로 쓸 정도로 순한 양이 되어갔지요. 왜 그렇게 순한 양이 되었냐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약으로는 이렇게 쉽게 위로 올라오는 화열기를 가라앉히고 간의 열을 식혀 내려주는 약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면 저에게 오세요. 몇 가지 약초로 쉽게 화도 안 나고 화가 나도 금방 풀어져 성격이 유순해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약초를 지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인성님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동양의학에서 여드름은 크게 간의 열로 인한 비위 소화기관의 열, 심장열, 그리고 생식기를 주관하는 부신의 열, 이렇게 크게 3가지 열에 의해 비롯된다고 보아요. 물론 어떤 경우는 이 3가지가 합쳐져 열이 강해지고 때론 한두 가지만 섞이거나 허약이 문제가 되어 상부로 약간의 허열만 뜨거나 혹은 감기 후유증 열이 계속되면서 여드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요. 조금 어렵지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사춘기에 여드름이 붉고 굵게 올라와요. 이것은 생식기를 주관하는 부신의 열에서 비롯돼요. 이때 평소 간이나 위장에 열이 차 있는 경우엔 그 열이 상부로 올라갈수록 더 가중되어 꽤 굵고 강한 여드름으로 올라와요. 간이나 위장에 열이 많지 않은 경우엔 비교적 자잘한 작은 여드름이 올라오고요. 따라서 그 치료 또한 굵은 여드름이 붉고 크게 나와 있다면 간의 열과 위장의 열, 그리고 상부의 열을 강하게 식혀 내려주지요. 매사에 짜증이 많고 화를 잘 낸다면 간의 기를 풀어주면서 간열을 내려주는 약초도 더해주고요. 더하여 이미 환원이 되고 결절이 된 딱딱한 덩어리를 풀어주고 삭혀주는 약초를 넣어주면 꺾이지 않을 듯 붉고 덩어리져 올라오던 여드름은 어느새 수그러들고 기세가 꺾여 점차 작아지게 되지요. 만약 작은 여드름이 붉고 자잘하게 올라온다면요, 이때도 간열과 위장열,
상부의 열을 완만하게 식혀 내려주는 약초로 열의 세기에 맞추어 약초의 용량을 조정해 사용하면 10일만 해도 몰라보게 붉은기가 덜해지고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왜 원인이 부신의 열인데 부신의 열을 식히지 않는 거예요? 라고요. 이걸 물어보신 분들은 아마 대단한 분들이실 것 같아요. 동양의학에선 부신의 열은 함부로 차게 식히면 안 되어요. 사춘기에 이상적으로 동하는 부신의 열이 우리 아이들의 키를 키우고 생식기를 성숙시킬 수 있기에 함부로 이를 꺾지 말라고 의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춘기가 지난 시기에 계속되는 여드름은요? 당연히 근본 원인이 부신의 열이 아니고 간이나 소화기관의 열, 때론 심장의 열이 차고 상부의 열이 차올라 염증이 계속되는 것이니 앞에서 말씀드린 약초들을 사용하면 비교적 쉽게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열을 식혀내릴 수 있어요. 간혹 감기 후유증으로 생긴 열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만큼은 이를 없애주는 약초가 들어가야 열이 풀릴 거고요. 다만 인성 씨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서 어떤 열이 올라와도 평소 건강한 음식으로 자양된 세포는 쉽게 염증 세포로 변하지 않기에 평소 건강한 음식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스트레스에 너무 취약하여 간이 긴장하고 심장이 순간순간 위축되어 가슴에 열이 차오르고 쉽게 피곤하고 지치는 사람은 괜한 에너지를 부정적인 생각에 쏟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실천해 보아야 하죠. 그럼 인성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약을 먹은 지 한 달 만에 피부 상태가 50에서 60% 정도 개선되었어요. 총 60일 정도의 한약을 쓴 이후엔 지금까지 큰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인성 씨는 지금도 가끔 약국에 들르세요. 여전히 불평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에겐 꽤 정중하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어디가 문제일 때 몸의 특정 부위로 여드름이 올라오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마에만 여드름이 자잘하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죠. 동양의학에서 이마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요. 따라서 이마에만 여드름이 있다면 평소 심장이 약하고 마음이 여린 성격으로 과로가 되고 조금만 긴장해도 심장 자체에 쉽게 열이 동한다고 보지요. 따라서 그 치료 또한 상부의 열을 완만하게 내려주는 처방에 심장을 보강하는 약초를 추가로 보충해 주어야 해요. 그럼 그림을 보면 턱 여드름이나 입 주변 여드름은 어떤 원인인지 이제 보이시지요? 맞아요. 신장이나 신장이 주관하는 생식기열이죠. 따라서 그 치료 또한 신장이나 생식기열을 완화해주는 약초가 추가되어야겠죠. 그럼 등드름이나 가슴 여드름은요? 등드름은 방광과 연결되어 있고 방광은 신장이 주관하니 신장과 방광에 동하는 열을 완화시켜주는 약초를 주치료제로, 가슴 여드름은 화를 참고 억제하여 심장기가 눌려있는 상태로 보므로 심장의 기를 풀어주고 열을 완화시켜주는 약초로, 근본적인 병의 원인이 되는 장부를 도와주고 뭉친 기를 풀어주고 열을 완화시켜주므로 각 부위의 여드름은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여드름의 원인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느끼셨을까요? 누군가 여드름은 먹는 것만 교정해도 80%가 낫는다고 하대요. 하지만 저는 음식이 30%, 체질적인 부분이 30%, 정신적인 부분이 40%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약은 그 체질적인 부분인 30%를 도울 수 있기에 여드름을 너무 어렵게 이겨내지 마시고 본인의 체질에 맞는 약초의 도움을 받아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시길 추천드려요. 비용이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방과립제로 놔둬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께 제대로 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